안녕하십니까, 규 선생입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신나죠? 빨리 시험이 끝나야지 이것저것 하겠죠. 시험이 끝나면 할 일이 참 많겠지. 네. 오늘은 가부기억의 날입니다. 가부기억은 근대 개혁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우리 윗세대, 현재 중장년층이 배울 때는요, 가부기억에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 가부기억으로 조선의 근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들을 했죠. 웃기고 있지.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잘 알아서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가부기억은 총 3차거든. 1차 가부기억, 2차 가부기억, 3차 가부기억이라고 3개가 있고요. 그중 3차 가부기억은 다른 말로 을미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가보년이 지나고 나서 을미년 때 이 세 번째 기억을 했기 때문이야. 전 이렇게 따로 구분을 안 하고요. 그냥 같이 할게요. 이게 뭐 따로 구분할 정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자, 시작할게요. 청일전쟁부터 얘기해 봅시다.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요때 일본이 갑자기 생뚱맞게 조선에다가요, 근대화를 해라 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근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 왔대. 그래서 야, 이걸 따라서 근대화하면 짱 좋지 않겠냐 하고 조선한테 막 요구를 하면서 협박까지도 했죠. 근데 조선은요, 요때 뭐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뭐 근대화에 얼어 죽을 좀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근데 일본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일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군대 끌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교정청 만들었어. 교정청에서 우리가 근대 알아서 하겠음. 배려는 감사하지만 꺼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요, 우리가 근대화 하는 법을 만들어 와서 우리의 배려를 너네가 무시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되게 서운하게 느끼었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병영을 공격하고요. 병영은 군대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무기를 압수합니다. 탄약도 다 훔쳐가 버려.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교정청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총재로 김홍집을 임명해요. 김홍집 기억나십니까? 온건계합파에서 했었죠.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야. 이제 마지막에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까먹었어. 영의정 말고 뭘로 바뀌었더라? 이 사람은요, 그래요. 조선책략이라는 책 있잖아.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조선에 가져온 사람이야. 이 책 가져온 사람. 누군가 가져왔을 거 아니야. 김홍집이 가져왔어요. 1차 가보기역은요, 100% 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하고 동학농민군이랑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이 김홍집이란 이름이 2차에도 또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 개혁까지 계속 이어지죠. 1차가 김홍집이었다면 2차는요, 박영효예요. 박영효. 이거 엄청난 친일이죠. 박영효 같은 사람이 2차로 했을 때도요, 김홍집은 있었어. 그래서 김홍집 연립내각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박영호만 배웠죠. 박영호만 배운 이유가 하도 김홍집이 빡치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사임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김홍집이 1차를 이끌고 2차는 박영호가 중심이 됐는데 김홍집도 있었고, 그리고 3차로 넘어가기 직전에요, 삼국간섭이 일어납니다.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청하고 전쟁했어. 청일전쟁에서. 근데 일본이 이기거든. 그랬더니 야, 너네 그러지 마. 청 괴롭히지 마. 너네가 먹은 땅 돌려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러시아예요. 러시아와 두 친구들. 얘네들이 일본에게 뭐라고 디스를 잔뜩 한 거죠. 청나라 건드렸다고.
근데 일본이 여기서 되게 반격을 해서 쟤네랑 싸운 게 아니고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하고서는 땅을 반납을 해버려. 삼국 간섭 자체는요 러시아의 세력이 일본보다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와 러시아가 일본을 이기는구나 하고 나라가 친러로 접어든 거지. 근데 박영호는요 저 사람은 그 완벽한 친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없으면 힘을 못 써. 그래서 세력이 확 약해지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뭐 이땐 이미 김홍집이 물러난 다음입니다만. 그래서 백영호가 야 왕비를 죽이자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때 명성황후가 러시아 친러였거든. 러시아를 사랑했거든. 근데 이게 걸려요. 중간에 걸려가지고 2차가 끝나. 이렇게 해서 2차가 끝나는 거고요. 3차는요. 그 다음에 그 박영호가 계획은 세웠는데 걸리자마자 일본으로 튀었어. 그 사람 시행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3차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개혁을 할 땐 다시 김홍집 이름이 겁니다. 김홍집이 명성황후하고 고종하고 다 같은 편이 돼가지고 개혁을 했던 게 3차 개혁이에요. 근데 진짜로 왕비가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하게 되고 갑오개혁 시리즈 자체도 일본이 구상한 거라고 믿고 있던 군중들은 어느 정도 맞죠. 일본이 시켜서 한 거니까 불신이 대폭발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주도했던 사람인 김홍집에 대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된 거지. 김홍집은요 여기서 자결하려 그랬다. 근데 유홍준이 말려요. 6일준이겠지. 6일준 미안합니다. 6일준이 말려요. 그때 그리고 그 타이밍에서 하필이면 고종이 아간파천을 한단 말이지. 아간파천을 하면서 아간파천이 뭐냐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예요. 고종이. 이거 못해 먹겠네 하고 을미사변 때 당당하게 걔네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거든. 그래서는 왕궁을 부수고 왕궁에 들어와서 명성을 시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고종은요. 문을 수리하는 대신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다는 괴랄한 계획을 생각합니다. 이게 아간파천이야. 고종이 이렇게 가버리고 나서는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내 아내 죽인 애들 다 처형해 라고 명령을 원격으로 해요. 네. 원격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이 사람들이요. 김홍집하고 뭐 6일준하고 쟤네들이 포함돼 있어요. 누구냐면 김홍집, 6일준 5명을 죽이라 그랬는데 이거 내가 기억하면 쩐다. 하나는 정병아야. 이건 틀림없고 그냥 조희연하고 마지막에 장 뭐예요? 두 글자인데 장박이라고 믿고 할게요. 이렇게 5명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이게 뭐 다들 책임이 있어요. 정병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을미사변에 대해서 대놓고 방치한 거야. 이제 일본 낭인들이 들어오게 문을 지나가게요. 뭐 명령을 약간 조작을 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할 말 없고. 조이현 장박은 뭐 볼 거 없어요. 얘는 친일이고 쟤네는 뭐 쌀아기 쓰레기 같은 놈들이고. 죄송합니다. 그 후손들이 들을 수도 있죠. 뭐 크게 작게 아무튼 책임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다 처형해라는 명령을 고종이 했을 때 그걸 제일 처음 들은 게 이 5명이야. 얘네가 그 나라의 탑인데 그럼 저 명령을 당연히 얘네가 듣지. 그래서요 다 일본으로 튑니다. 이렇게 3명이 튀어요. 6일준, 조이현, 장박 이렇게 3명은 일본으로 튀어버리고 뭐 당연하지. 원격으로 죽으라면 죽냐. 근데 이제 정병환은 뭐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김홍집은 죽어요. 고종이 시키는 대로 그 자기가 처형을 받을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종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게 막 숨어서 간 게 아니고 대로로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일본군이 가지 말라고 말렸거든. 야 가면 너 맞아 죽어. 애들 지금 빡쳐 있어. 백성들 빡쳤어라고 했어. 그랬더니 일국의 총리로서 동족에게 죽는 것은 1000명이요 라고 말을 하고 이해가 안 가냐? 일국의 총리로서 동족에게 죽는 것은 1000명이요 이요?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을 만나고 죽으려고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못 만나요. 죽습니다. 김홍집이 군중에게 맞아 죽은 다음에요. 이제 뭐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친일파 맞아요. 일본하고 친했지. 근데요, 역적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애국자는 맞습니다. 김홍집하고 유길주는요, 틀림없이 애국자예요. 이게 뭐 이완용이나 박영호나 뭐 이런 개쌍 네, 수업이면 욕했겠지만 녹화 중이니까 욕을 하면 안 되겠지? 해도 될까? 예, 아무튼간 그래요. 그래서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 애들하고. 근데 김홍집 그렇게 죽었고요. 유길주는 일본에 도망간 거 맞아. 이제 얘도 친일은 맞지. 갔는데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진회랑 맞서요. 일진회랑 맞서고 또 일사조약도 반대했어. 그 다음에 일본이 자기도 안 받아요. 자기 내린 것도 거부하고요. 그냥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길준도 뭐 친일은 아니죠. 근데요, 유길준의 가족은 다 친일이야. 완전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야. 욕했다. 이거 죄송합니다. 네, 방송 중에 나도 모르게. 야, 이럴 거면 아까 이완용 때 욕을 해야지. 이완용 그 개쌍쌍 치부랄 같은 놈들 그때 욕을 했어야지.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욕이 너무 많아졌죠. 이 시대에는 친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친일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친일 애국자인 친일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김홍집이나 뭐 유길준 이런 사람입니다. 친일을 한 다음에 나라까지 팔아먹은 매국노 개새끼들은 볼 것도 없이 당연히 나쁜 새끼들이고, 네, 그건 얘기할 것도 없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빠졌네. 자, 그래서 차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가부기억 나누는 거 뭐 재미는 있어. 근데 니네 교과서가 안 나누더라고. 요즘에 좀 안 나누는 것 같아. 출세가 내가 재작년에 가르쳤을 땐 다 나눴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일 수 있겠지. 그래서요, 합쳐서 말을 할게요. 합쳐서 1, 2, 3차를 합치는데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 정부와 왕실의 재정 분리, 과거제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조세의 급납화, 은본위 화폐, 홍범 14조, 팔도를 23부로 개편. 이건 개편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8도로 돌아간다. 이제 그 다음에 13도로 나뉘죠. 노비제, 그 다음에 아니야. 순서가 재판소 설치가 먼저일걸. 재판소 설치, 사법권 독립, 연자죄 금지, 고문 금지, 조혼 금지, 노비제 철폐, 인신매매 금지, 그 다음 대학 입국조서, 아니야, 교육 입국조서. 교육 입국조서가 이게 신식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단발령 실시, 이건 강요였죠. 근대적 우편제도, 독자적 연호 사용. 넘어갔어. 망할. 더럽게 기네. 자, 다 봤냐? 외웠냐? 다시 한다. 다시 잘 들어. 정부와 왕실의 재정을 분리했고요. 그리고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했습니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고요. 조세를 금납화시켰어요. 금으로 내라고. 그다음에 은본위 화폐를 사용했어요. 은으로서 화폐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지. 지금 일본이 은본위 화폐였기 때문에 우리도 은본위로 해서 맞추려고 했던 거야. 홍범 14조를 시행했어요. 되게 이것저것 많은 얘기가 써있죠. 팔도를 23부로 개편했어요. 재판소를 설치하고 사법권을 독립시켰죠. 연좌제를 금지시켰고, 고문을 금지시켰고, 조언을 금지시켰고, 노비제를 철폐시켰고, 인신매매를 금지했고, 교육입국조서를 만들어서 신식교육을 하려고 그랬고, 양력을 사용했고, 종두법을 시행했죠. 단발령을 실시했어요. 근대적 우편제도도 실시했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이게 건양이었을 거다. 다 외웠냐고. 야, 다시 돌려들어. 그냥 내가 다시 말하면 너무 목이 아프니까 외울 때까지 들어요. 듣다 보면 외워져. 이게 같은 말 반복되는 거거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언제 연좌제를 금지시켰니? 잘 모르겠지만 그때 들은 말 중에 연좌제란 말이 있던 것 같아. 가보개혁. 이러면 됩니다. 애초에 다른 개혁은 광무개혁밖에 없어. 광무개혁은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리즈를 잘 보라고. 한번 더 읽어. 진짜 읽기 싫어. 목 아파.
한번 더 읽어줄게. 정부와 왕실의 재정을 분리했어요.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했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 야, 니네가 돌려들어. 아, 목 아파서 안 할래. 돌려들어요. 암튼간, 자, 됐어. 시끄러. 됐어. 자, 그래서요.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명성황후가 시해됐잖아. 그리고 요 이후에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그랬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다음에요. 아관파천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상 갑오개혁은 끝나요. 갑오개혁을 지지를 뭐 민중들이 지지도 안 했지만 이거 뭐 나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한 건 맞는디 명성황후 시해되고 단발령 떨어지면서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거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을미의병이 일어났지. 갑오개혁 따위 될 리가 있나. 네, 끝나고요. 갑오개혁 종. 그리고 갑오개혁을 그나마 지휘하던 사람들을 고종이 다 죽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다 도망가지. 몇 명 죽고. 개혁할 사람도 없어. 자, 그리고요. 아관파천 후유증으로요. 러시아에서요. 우리나라 이권을 싹 다 침탈해 갑니다. 이게 광산채굴권하고요. 그다음에 삼림체벌권 등등등 가져가는데 이게 러시아만 가져간 게 아니고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최애국 조약이 맺은 거? 최애국 조약이 뭐야? 만약 더 좋은 조약을 우리가 딴 나라랑 맺으면 너네한테도 같은 조약을 할게 이런 거죠. 덕분에 요 광산채굴권하고 삼림체벌권 등등은요. 전 세계 공공재가 됩니다. 전 세계 열강들의 공공재가 된다고. 공유제? 예, 공유제에 가깝죠. 조선은 공유제가 됨. 이 사건이 아관파천의 엔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 그 내용 잘 아시고 그리고 아관파천의 그 결과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와, 이게 그럼요. 앞에서 내가 강의한 초반 15분 정도는 안 들어도 된다는 소리지. 야, 아닌가? 15분까지는 아닌가?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뒤만 들으면 되죠. 갑오개혁 내용 잘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든가 말든가 하겠습니다. 예, 듣느라 고생했어요. 자, 돌려들어.